지상전 핵심 전력이자 육군 항공의 꽃 공격 헬기 코브라,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공격 헬기 조종사. 이 둘이 만나면 그 어떤 지상전도 두려울 게 없다. 대전차용 토호를 시작으로 로켓, 20mm 발칸을 자랑하는 공격 헬기, 전국 유일의 중형 공격 헬기 부대원이자 하늘을 삶의 터전으로 마련한 정예 전투 헬기 조종사들, 그 외롭고 치열한 삶을 선택한 이들을 만나본다. 가을이 비껴간 육군 사격장.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곳은 붉은 단풍 대신 창공의 수호자 조종사들의 열정으로 물든다. 바로 헬기 조종사들의 전투 기량을 뽐내는 육군 항공 사격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적 기보대대 마이너스 규모, 아군 접촉선은 확인점 10번에서 20번을 연하는 선이다 이상. 지난 1989년에 시작된 사격대회는 올해 31개 부대와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육군 항공의 저력을 보여줬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이 우승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격 대회지만 우리 공격 헬기 대대에서는 대회이자 제일 1년의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약간 긴장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대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대회 2주 전,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비행술과 사격술 연마로 공격 헬기 부대의 계류장은 분주하기만 하다. 여러 헬기들 가운데 날렵한 외모와 막강한 무기를 장착한 헬기 한 대가 눈에 띈다. 바로 육군 항공의 꽃이자 지상전 핵심 전력 공격 헬기 코브라다. 코브라 헬기는 유사시 적 기계화 부대를 무력화시켜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훈련 비행에 앞서 실시되는 점검. 정립배선의 연료 라인 체크. ECS 정립배선 연료 라인 체크 이상무 전도 상태 확인. 오케이 이상무. 비행기 자체가 원체 부품이 많고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행기 타기 전에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점검을 합니다. 최대 200여 가지 항목을 경력에 상관없이 매번 항공기 점검표를 펼쳐놓고 점검을 실시한다. 코브라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석이 부조종사석입니다. 전방석이 건어석이라고 하는데 사격을 주로 주 임무로 하는 거죠. 전방석은. 그 다음에 후방석은 정조종사석인데 그 비행기의 전반적인 통제. 적의 포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다 보니 코브라 헬기는 날렵한 외모를 지니게 됐다. 그리고 2명의 조종사는 앞뒤로 나란히 앉게 된다. 헬기의 품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2명의 조종사는 각각이 아닌 하나가 된다. 오랜 시간 비슷한 시행착오를 거친 정예요원 전투 헬기 조종사이기 때문이다. 대회를 앞둔 조종사들의 호흡은 최상의 하음을 보여줄 태세다. 저희 사격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격 훈련을 연습을 하는 거죠. 9만 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을 자랑하는 105대대. 이 대대 역시 사격대회를 앞두고 매일같이 상공 1500피트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에 더욱 힘을 싣는다. 드디어 코브라 헬기가 지상에서 발걸음을 떼려고 한다. 계류장이 아닌 하늘 위에서 더욱 빛나는 코브라 헬기. 조종사들의 활약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708 동제. 이번에 360도 턴오토 실시할 것.
모든 훈련이 그렇듯 100번의 설명보다 몸소 경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사격대회에선 3가지 화기를 전부 평가한다. 이에 평상시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헬리건 평가는 토우, 라켓, 20mm 3가지 화기를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토우는 항공기별로 한 발, 단 한 번의 명중으로 적의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토우 미사일. 공격 헬기의 핵심 무기로 최대 8발까지 장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라켓은 6발을 사격하는데 최대 38발까지 탑재 가능한 2.75인치 로켓. 살상 반경 20m를 자랑하며 집결 중인 병력 및 차량을 공격한다. 제자리에서 4발, 그 다음에 전진 비행에서 2발을 쏴서 총 6발을 사격하고요. 20mm 발칸은 총 200발을 공대지 사격을 합니다. 분당 750발의 위협을 뿜어내며 갑자기 나타난 표적을 즉각적으로 응수하는 20mm 발칸. 이번 사격대회에서 20mm 발칸 사격은 2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사격을 해서 200발 사격을 해갖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칸으로 20mm 발칸으로 공대공 사격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가지의 화기를 가지고 탑 헬리건을 선정을 합니다. 항공기의 움직임에 따라 명중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로켓 사격. 그만큼 조종사와 사수의 호흡이 중요하다. 헬기와 표적 간의 거리가 제일 먼 토우 미사일. 그 길이가 무려 2,400m로 주어진 기회는 한 번뿐이다. 한치의 실수,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토우. 대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5m) 원형을 향해 사격해야 하는 20mm 발칸. 이때 사격을 하면서 조종을 할 수 있는 헬멧 사이트와 명중률은 높지만 사격만 할 수 있는 TSU, 광학 조준경 사격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든 무기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선 중요한 기술이 있다. 전투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비행 사격을 많이 하거든요. 20mm 발칸이나 라켓 사격, 토우 사격, 모든 사격이 하바링이 안정이 돼야지만이 안정된 사격과 또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바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명 공중 정지 비행이라 불리는 이 조종술은 공격 헬기 조종사에게 기본 기술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 바로 헬기에 달린 블레이드 때문에 헬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동치기 때문이다. 결국 명중 확률은 공중 제자리 비행 능력으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바트로스 720 JCP 표적 이동 준비됐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제자리 비행에 이어 실시된 토우 미사일 사격 훈련. 실탄을 사용하지 않고 연습용 표적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지금 이제 요 차량의 운전석 뒤에 보면은 GACP라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원을 공급해주면은 지금 1.2km 후방에 있는 코브라 항공기가 하바링을 하면서 사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수가. 그렇게 해서 추적 훈련을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정밀한 사격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토우 미사일 사격엔 광학 조준경 TSU가 사용된다. 그 뒤 표적을 맞춰 추적을 하게 되면 명중률에 따라 항공기의 점수가 100점까지 표시된다.
마침내 발사. 조종사의 기량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세븐제로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훈련 비행을 마친 코브라 헬기. 적을 향하던 공격 헬기의 날카로운 발톱은 지면에 닿자마자 자취를 감춘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비행을 기약한다. 상공 500m에서 매서운 열정을 뿜어내던 조종사들. 그들 역시 고됨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랜 인내와 경험, 그리고 정예 공격 헬기 조종사라는 자부심이 그들을 헬기로 이끈다. 전투 헬기 조종사들은 이 사격대회가 가장 저희들한테 중요한 1년의 가장 큰 행사고, 또 부대의 또 명예를 드높이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 대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격을 하고 항상 전장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무하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시간 이상 비행을 마친 공격 헬기는 건강검진에 들어간다. 그래야 제기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고 조종사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 헬기다운 그 무장을 하기 위한 그런 점검이나 그런 작동 검사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헬기에 있어 정비 점검은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기초다. 그만큼 명중은 조종사만이 아닌 정비, 무장팀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다. 20mm 발칸포인데 이 발칸포의 0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련한 조종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이륙 준비. 조련사가 야생 코브라를 길들이듯 섬세하고 예리하다. TSU와 그 밑에 보면 20mm 건 터렛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치가 돼서 잘 작동되는지, 내가 요구하는 거리와 어떤 타깃에 대해서 잘 일치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점검 완료다. 이제 비행만이 남았다. 시간 계획은 다음 날 오전. 금일 브리핑이 끝나면은 항공 타격 작전에 대한 전술훈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편성은 1번기로서 막강한 공격 헬기도 함께하는 조종사에 따라 다른 기량을 선보일 수 있다. 좀 더 아래쪽으로 이에 조종사들은 비행에 앞서 각종 비행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을 마련, 훈련에 임한다. 속도는 대략 80나트의 신속한 전술 지원 비행 기동으로서 이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훈련에 돌입한 조종사들. 전술 기동 훈련은 적과의 교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다. 훈련에는 모두 5대의 헬기가 투입된다. 정찰기 1대와 코브라 헬기 넉 대가 하나의 편대를 이룬다. 1번 코브라 헬기가 기지와 교신을 끝내면 이륙을 시작한다. 헬기는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저공 수평 비행을 통해 전술적인 등고선 비행을 유지한다. 적의 전투 진지를 확인한 정찰기. 이젠 코브라 넉 대가 임무를 수행할 차례다. 우측부터 1, 2, 3, 4번기 순으로 전투 진지를 침투한다. 단순 훈련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악지형 비행은 공합선과 다양한 장애물이 늘 숨어있다. 더군다나 편대 비행은 항공기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훈련은 종료된다. 대회 일주일 전. 실제 전장 상황은 야간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에 조종사들의 훈련은 밤낮이 따로 없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진행되는 야간 훈련. 주간보다 어려운 조건이라 훈련의 강도는 결코 만만치 않다. 높은
모드에서 지금 하바링하면서 표적 식별 훈련을 하는데 좀 상당히 그 하바링 자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적이 저희를 못 보는 상태에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그 형태의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시야. 시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조건 하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야간 비행 능력이 숙달이 돼야만이 진짜 진정한 그 전투 조종사입니다. 2단계 야간 훈련 명령이 떨어졌다. 세븐투 제로는 하바링에서 사격 전력의 훈련을 실시할 것. 야간 20mm 발칸 사격엔 광학조준경 TSU가 사용된다. 약 2배에서 13배까지 목표물을 확대시키는 TSU는 십자선의 표적을 일치시킨 후 사격한다. 적을 향해 기다란 목을 빼고 살피는 20mm 발칸. 어둠 속에 적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야간 투시경은 조종사의 시야를 좁힌다. 주간에 110도였던 시야는 야간 투시경을 끼면 40도로 급격히 떨어진다. 여기에 야간엔 조종사들의 비행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 한마디로 위험을 안고 훈련을 하는 셈이다. 고된 야간 비행 훈련 후 헬기조차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조종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시종일관 두려움을 쉽게 내색치 않는다. 오히려 다음 훈련 조종사의 안전을 배려, 격려하고 챙기는 일을 잊지 않는다. 이 순간 상공이 정예요원은 혼자가 아니다. 야간 하바링이라는 게 조종사 부담도 많이 되고 어려운 훈련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셨다시피 상당히 실질적이고 시절적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금번 사격대회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0월 11일 육군 항공사격대회에 막이 올랐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 동경 및 기동헬기 전투사격 우수대와 최우수 전투조종사인 탑 헬건을 선발하는 제22회 육군항공 사격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가 지금 작년까지 이제 3연패거든요. 사격 공격 부대에서. 이번에도 잘해서 4연패 하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종사가 되고 나서 첫 경기라 첫 출전하는 거라 많이 긴장되는데 그동안 많이 연습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꼭 강한 육군항공 위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에 앞서 참가 헬기는 무기 장착을 먼저 진행한다. 대회에 사용되는 무기들은 실탄으로 무장팀의 손길이 조심스럽다. 꽁꽁 싸매졌던 공격 헬기 무기들이 하나둘 제 모습을 드러낸다.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2.75인치 로켓. 그 다음엔 분당 750발의 위력을 자랑하는 20mm 발칸. 막강한 화력과 달리 작은 덩치가 돋보인다. 마지막으로 핵심 무기 토우 미사일이다. 라켓이 정전기에 의해서 혹시라도 발사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되고 또 장전하면서 또 이게 불발탄을 겪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잘 항상 사격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 제일 먼저 로켓이 장착됐다. 부대 사격이 먼저 시작되는 관계로 로켓은 헬기 2대에서 각각 6발씩 모두 12발을 사격하게 된다. 로켓 20mm 탄을 각각 탑재한 후 마지막으로 토우 미사일이다. 오직 한 발만 주어진다. 무장을 마친 105대대 조종사들. 미처 누구에게도 내색치 못한 긴장감이
잠시 고개를 내민다. 아니 손을 막 박수를 치시고. 혈액순환. 오늘 어떤 사격 이렇게 하네요? 예, 저는 토우 사격입니다. 토우 사격이요? 예. 딱 한 발. 파이어. 잠깐. 적 전차를 한 대 잡을 수 있는 그런 위력이죠. 한 발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대고대대를 대표해 헬기 오른 조종사들. 이들에게 부담감과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다만 오랜 경험과 자부심이 그들을 주저없이 헬기에 오르게 했다. 서서히 헬기가 지면에서 발을 떼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조종사들의 목표는 더욱 확고해진다. 부대 사격에는 모두 넉 대의 헬기가 한 팀을 이룬다. 소형 공격 헬기 500MD가 선두에서 지휘를 하고 석 대의 코브라 헬기가 그 뒤를 따른다. 그런 다음 최종 가상 진지를 점령 후 관제탑에 보고하면 그때부터 사격이 시작된다. 부대 사격에선 두 대의 코브라 헬기가 로켓과 20mm 사격을, 한 대의 헬기가 토호 사격을 한다. 주어진 시간은 겨우 25분. 짧으면서도 숨막히는 시간이다. 사격 준비할 것. 기다리던 박노성 대대장의 사격 명령이 떨어졌다. 발사 명령과 함께 제일 먼저 로켓 제자리 사격이 이루어졌다. 제자리 비행은 두 대의 헬기가 각각 4발씩을 사격한다. 헬기와 표적 간의 거리는 1400m. 표적의 크기가 가장 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다. 다행히 시작이 순조로운 배고대대. 지켜보는 이들도 놀라울 정도다. 두 번째 코브라 헬기가 로켓 사격을 시작했다. 어느덧 두 헬기 합쳐 5발을 넘긴 상황. 하지만 앞서 부대 사격을 실시한 다른 항공대대보다 2발이 뒤처진 상황이다. 이때 마지막 발이 어디였어? 나중에 비디오 판독 한번 해야겠다. 마지막 게 10배 안 된다? 10별이 안 되는데? 연기 속으로 들어가. 연기 속에도 한번 봐야겠다. 좌측이나 이렇게 묻은 것 같은데. 마지막 로켓 한 발의 정체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다. 다행히 마지막 한 발도 명중. 다른 부대를 보니까 6발 12발 쏴서 총 2대가 9발, 10발 정도 쏘고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각자의 기대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원하는 대로 잘 들어왔습니다. 많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좀 잘 안 나왔네요. 3차원 공간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계속 흔들리니까 거기서 조준점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편 배고대대 토호 사격을 위해 관역 설치가 한창이다. 세로가 3m 20이고 가로가 2m 10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저 능선 쪽에 저기 타워 보이는 능선으로 해서 저 중간쯤에서 진지 잡아서 사격. 아직 승부에 대한 판단은 금물. 상향할 필요도 있어. 잘 판단해서 사격할 것 같아요. 시속 10에서 20km 속력으로 기준점에서 100m의 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토호 관역. 파이어. 토호 미사일 한 발이 헬기를 떠났다. 배점이 높아 명중만 하면 역전도 가능하기에 기대감이 남다르다. 전투 상황에서 사격을 하게 되면 적으로부터 피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출되면. 그래서 최대한 10초 이내에 노출을 회피하고 그래서 사격을 한 후에 다시 은폐하고 이어서 다시 진지를 변환을 해서
다시 사격을 실시한 후에 다시 은폐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적에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제한 시간 25분 이내에 사격하는 이유 역시 실제 상황을 가상해 사격 대회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두의 기대에 실망한 점수를 얻어서일까? 관역을 통과하자마자 땅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토 미사일. 과연 토 한 발은 백오대대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 둘, 셋.